자, 이번 시간에 계면연, 병진월, 신금일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금일간, 계면연, 식신하고 편제죠. 천간, 식신, 계수가 왔습니다. 신금은 대체로 임수를 많이 쓰고 계수는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죠. 계수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뭐 있는 계수를 꼭 나쁘게만 본다는 건 아니고 임수라고 하는 이 상관을 위주로 좀 쓰려고 한다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. 계수는 식신인데 이 식신은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. 그러니까 신금한테 임수는 상관이니까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. 또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 있죠. 그런 곳을 상관이라고 하면 식신은 좋든 싫든 무조건 가족같이 챙겨야 하는 사람을 늘 만나는 그런 게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보통 식신육이면 승재관이라고 또 하고 식신을 되게 좋은 십성으로 많이 알고 있죠.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식신이면은 다 좋은 걸로 또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유독 이 신금일간한테는 좀 번거롭고 여러 가지 좀 억울한 일이 좀 놓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고 또 할 수 있겠죠. 신금일간한테 이런 뭐 계수라든지 천간의 자수 이러한 식신들은 손이 많이 가고 내 거에 대한 소유적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식신이 된다.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식신에 대한 부분이 태세로 왔어요. 계면연 식신이 태세고 지지로는 이제 편제라고 하는 묘목이 식신의 장생지로 이렇게 깔려져서 온 느낌이 되죠. 그러면 이 식신 계수가 신금한테 뭔가 일을 만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. 뭔가 일을 만든다. 근데 그 일을 만드는 거에 한해서 병진월과 정사월 이럴 때는 이제 극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떤 환경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갑인을묘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식신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한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는 거죠. 현실적인 상황이다. 그러니까 뭐 돈 관련된 거 될 수 있겠고요. 결혼한 귀여운 여성의 경우에는 시댁식구와 관련된 문제,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어떤 직장 문제라든지 여자 문제 이런 것도 따라올 수가 있는 게 그런 것이 이제 갑인 을묘의 2월 3월간의 그런 부분이다. 이렇게 유추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계면연의 병진월이고 하니까 갑인 을묘에서 넘어온 병진월을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죠. 갑목하고 을목이 신금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죠. 신금은 이제 목을 다루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직접적으로 목에 대한 것을 이제 극제를 하려는 성향은 경금한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경금이라고 해서 도끼고 신금은 뭐 바늘이나 뭐 침 같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비유를 두는 경우가 있죠. 당연히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적으로 이제 갑병목경이면 양간들을 제가 좀 정신적인 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. 정신적이다. 그러니까 경금이라고 하면 이제 금이 이제 막 시작된 금의 기상인 거죠. 금이 막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금이 정신적으로 막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를 나타낸다. 그러면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네가 뭐 금인지 뭔지를 좀 보여달라 하면은 뭔가를 막 보여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금에 대한 기상들을 보여주게끔 할 일을 만들어내는 게 금극목을 하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금극목에 대한 부분이 경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숙명이기도 하고 또 금극목에 대한 것이 잘 되어 있어야 그래야 또 현실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남들한테 쓰임받고 하겠죠. 그렇게 경금의 경우에는 금극목이 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면 신금의 경우에는 이 금극목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똑같이 금극목이다라고 하면은 칼을 쓰는 뭐 도끼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전기톱으로 뭐 나무를 자른다든지 이런 금극목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. 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수술하는
이런 금극목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. 점점 정교하고 정밀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신금의 단계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.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나 어떤 돌멩이 자른다. 그런 부분에는 이제 큰 책임이라는 게 따르지 않습니다. 내가 사서 자르다가 뭐 잘 안 되면 새로운 거 다시 자를 수도 있고, 이렇게도 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내 물건, 내 소유가 아닌 남의 신체를 수술을 하면서 어디를 뭐 꼬매고 암세포를 제거를 하고 그래야 되는 외과적인 수술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따라오겠죠. 또 그리고 의료사고라고 하는 이런 돌발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. 그러니까 이 신금의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부작용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되면은 정말 뭐 명의로 소문 나는 거죠. 소문 나고 나한테 다 수술 받으려고 막 대기 예약 걸어놓고, 또 점점 더 심각한 환자들이 많이 오겠죠. 내가 잘 고친다, 수술 잘한다 이렇게 소문 나니까. 근데 100가지의 수술을 다 문제없이 진행을 하다가 한 가지의 큰 실수를 저지르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. 그리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. 금전적인 손실도 볼 수 있겠죠. 각종 뭐 소송이라든지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일간한테 금극목이라고 하는 게, 비유를 들자면 외과 의사가 이 수술을 하는 것 같이 남의 몸에 칼을 대고 뭐 문신을 새기고 각종 가벼운 시술부터 해가지고 뭐 주사를 놓는다든지, 잘못하면은 그냥 수액주사, 정맥주사 놓는데도 약이 잘못 들어간다든지, 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뭐 폐혈증 같은 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. 그렇게 책임적인 게 이제 따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입니다. 신금이 금극목을 할 때는 깊숙이 침투하게 된다.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이 경금 때처럼 이렇게 가볍지가 않아요. 신금이 건드려서 잘 되면 인정을 받지만 잘못되면 혼자 다 뒤집어 써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. 병진월 설명을 하는데 왜 금극목 얘기냐. 이 병진월이 갑이 을묘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금극목에 대한 기질적인 문제들, 그리고 이 신금일간 분들 많이 고민하시잖아요. 돈에 대한 것,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문제들.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있었던 분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. 그러면 대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. 내가 만났던 남자의 어머니 상태가 어땠는지, 그리고 또 내가 얼만큼 결혼을 하신 신금일간 여성이라고 하면 이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좋은지, 대우를 내가 받는지, 그러니까 맏며느리, 큰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는지, 뭐 이런 부분이 또 될 수 있겠죠. 그런 것들이 이제 재성의 역할이란 얘기입니다. 그리고 집안에서도, 그러니까 친정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재성이죠. 그러한 아버지와의 관계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침투하고 에너지를 현실적으로 쓰게 되는데,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는 다소 좀 엄격하거나 좀 가혹하게 들어오진 않았는지, 이런 부분에서 또 억울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게 다른 것보다도 이 재성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따라온다는 거죠. 그래서 경금일간하고는 좀 별개로 신금일간의 포인트 자체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의 본인의 포지션, 내가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, 그리고 이 책임을 어느 정도부터 어느 정도까지 해야 완벽한 건지, 이런 좀 끝없는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목에 대한 문제를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생각해보는 시점들이 아마 작년부터 비롯됐을 수도 있어요. 작년이 이민년이니까 지지에 있는 인목 정제로 나에게 정제란 것이 뭘까? 돈이라는 것은 뭐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에 대한 생각을
아마 좀 하셨으리라 생각하는 거죠. 그것이 좀 막연했던 부분이라 하면 계면연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주 심화돼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.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고민을 좀 하게 된다. 그래서 올해 계면연에 또 묘목이라고 하는 이 편제가 들어왔잖아요. 그러면 이 신금이 목을 다룰 때는 굉장히 또 정교하게 다루는 일간인데 이 목 중에서도 인목을 다루는 거하고 묘목을 다루는 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묘목을 다룰 때는 보다 더 이 내용물이 정교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때는 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.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피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. 부정적이면은 내가 저지른 일은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리고 뭐 숨길 수 없는 이런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한테 혜택이라든지 영향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에 대한 결과가 이러한 편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좀 다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병진월은 이제 병화가 정관으로 작용을 합니다. 신금한테 정관이고요. 지지로는 이제 진토, 변화무쌍한 그런 용의 모습. 이 진토가 신금한테는 정인으로서 작용함과 동시에 12운성 쪽으로는 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신살 중에서는 암록이라고 있는데 나의 걸록에 해당하는 비견, 유금 이것을 이제 육합하면 그것을 암록이라고 합니다. 암록. 어둘 암자에 녹봉에 그 녹자 있죠? 동록자. 그러니까 걸록이 육합치는 거를 암록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걸록은 아닌데 간접적인 그 걸록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해가지고 암록이 된다. 그러니까 내 사주 지지에 그 걸록에 해당하는 글자를 육합치는 글자 가지고 있다.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암록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진토가 신금한테는 진유합을 하니까 자신의 비견 걸록을 육합을 치죠. 그래서 진토를 신금한테 암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뜻하지 않은 어떤 기회라든지 현실적인 조건,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운이 좀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진토하고 술토를 보면은 진토는 그렇게 뭐 날 때부터 집안이 좋고 뭐 복이 많고 이런 거는 좀 아니어도 운이 좀 따라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술토는 뭐 운이 그렇게 따라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집안 자체라든지 좀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진토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런 장단점이 좀 다 있습니다. 신금한테 진토냐 술토냐 똑같은 토인데 이게 뭐가 좀 다르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진월은 양력 4월이고 수월은 10월이니까 그럴 때 이제 먹을 게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걸 또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. 신금한테 작용하는 작용력도 좀 보면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정관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직장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나한테 하나의 존재감으로 좀 작용하는 거죠.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본격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사업을 하던 사람 있잖아요. 자율적으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꾸준하게 어떠한 루틴을 정해서 매 시간, 매일, 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운이 됩니다. 본격적으로 병진월 규칙적인 형태가 만들어진다. 관이라는 건 그런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. 관이 없으면 틀이 없는 거고요. 관이 있으면은 틀이 있으니까 그 틀에 맞게 딱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규격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신금한테 계면연 병진월에는 규격이 정해진다.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쓰임새와 틀들이 정해지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틀이 안 맞으면은 직장에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겠죠. 잘리거나 그 틀에 대한 걸 검증하려고 테스트를 보거나 실적에 따라서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뭐 벌 주듯이 그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운이다. 내가 시험을 보는
운이기도 하니까 통과해야만 좋은 성적을 내서 사람들한테 좀 나 승진했어, 어느 쪽으로 좋은 데로 더 발령 났어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틀이 만들어진다,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이성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뜻하지 않은 어떤 귀인의 조력같이 나를 좀 챙겨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록의 작용을 귀하게 받아 쓴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들이 찾아오는 거죠. 그래서 그 기회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그야말로 귀인을 만나는 운인 거죠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금이 압록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걔 묘년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 압록에 해당하는 유금하고 또 충을 맡고 있는 구조가 있어서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뭐 이성이라든지 대인관계 좋은 사람이 왔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의심을 한다거나 네가 귀인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막 엄격한 잣대로 상대를 평가한다고 하면 나중에 놓치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편제기지를 잘 쓰는 사람들은 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. 좋게 얘기하면 통찰력이고요. 사람을 한눈에 파악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. 그런데 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. 음과 양이 있듯이 편제를 가진 사람 중에 좀 잘못된 점들을 얘기하자고 하면 이 선입견이 굉장히 강합니다. 자기가 좀 느낌이 좋으면은 좋게 보려고 하는 속성이 좀 강하다고 했을 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사사건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불평불만이라든지 뭐 시비를 건다든지 이런 속성들이 아주 굉장히 강한 것이 편제 특징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편제를 또 유흥이다, 스릴이다, 뭐 도박이다, 남의 돈 먹는 거다, 대출 빚이다,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또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재미란 말이에요. 나한테 재미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. 나한테 좀 못해도 괜찮고. 근데 재미가 없거나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. 그러면 그냥 뭐 열심히 해도 싫은 거죠. 그냥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막 이런 거 있죠. 네, 그런 게 좀 편제들의 좀 못된 마인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게 신금일가는 올 한 해 사람을 좀 차별하는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본인이 차별 당할 수도 있고요. 제가 항상 이렇게 뭐 운세라든지 신수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돈 문제로 내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. 근데 사기를 본인이 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좀 사기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. 근데 본인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객을 구분하자고 하면 분명하게 사주에 8글자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가능성이 치는 쪽보다는 당하는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운세를 볼 때는 이제 전반적인 일간이라든지 뭐 띠라든지 이런 걸로 통찰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하든 내가 당하든 확률적으로는 다 해당이 된다고 일단 봐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좀 차별을 하거나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미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재밌게 살거나 아니면은 재미없으면 이제 다 귀찮고 다 싫고 이러는 거죠. 그것이 이제 계묘년의 특징이고 병진월에는 이제 그러한 밝아지잖아요. 병화로 이제 밝아지는 거니까 이럴 때 밝게 드러나는 환한 정관의 상인 거죠. 그러니까 어두웠던 나의 기질들이 점점 밖으로 나간다. 밝아진다. 뭔 일이라도 저지른다. 정관으로 일 저지르는 사람들도 꽤 심각합니다. 보통 뭐 상관이라든지 겁재라든지 뭐 이런 흉신으로 일 저질러야 뭐 큰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. 길신으로 저지를 때는 규격에 맞게 일사천리로 딱딱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없이 일을 진행하는 거란 얘기죠. 그래서 꼭 어떻다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정관으로 일을 저지르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재물적인 부분 당연히 돈이 좀 나가는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들어오는 거는 결국 나가는 쪽으로 쓰는 이런 구조인 거고요. 귀인이 와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일 처리를 해주는 거지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운은 아닙니다. 그래서 올 한 해는 신금일간 좀 멘탈 관리 잘 해가면서 좀 즐겁고 재밌게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도 좀 운에서 있으니까 크게 선을 넘지 않는 부분에서 나름 자기도 좀 재밌는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나 답답하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. 대신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
그거 먼저 해놓고 놀러 나가더라도 숙제는 해놓고 나가야 하는 게 순리잖아요. 그러니까 숙제는 해놓고 나가 놀자. 그래서 재물에 대한 것은 조금 지출적인 규모가 커지니까 항상 가용 자금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재밌는 개면연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친구들이랑 놀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불러줄 수가 있고요. 불러주더라도 나가서 돈 내야 하는 상황에 좀 체면 구기는 일 생길 수 있고, 또 그 돈 문제로 싸움이 나거나 괜히 좀 잡스러운 일에 좀 엮일 수가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죠. 그래서 신금일간 개면연 성공적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는 과거 내가 좀 살았던 삶에 대한 반성 같은 거 좀 해보면서, 이게 뭐 반성이라는 게 꼭 잘못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. 돌이킬 반자에 살필 성자입니다. 그냥 스스로 돌이켜보면, 과거 일을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그것이 반성인 것이지, 잘했든 잘못했든 반성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보통은 이제 잘못했을 때 많이 하니까 그 대명사처럼 굳어진 거고요. 네, 그래서 신금일간 한번 좀 반성해보면서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, 그동안 누구를 만나면서 시간적인 투자와 이런 효율적인 거 잘 했는지,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구나, 윤곽이 잡힌다고 하면 이제 개면연부터 크게 선 하나 그어놓고 이 시점부터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운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제가 보통 운세 이제 설명을 할 때 좋은 얘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줄곧 하기도 합니다. 좋은 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. 좋은 공기 마시고 30세끼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다 먹으면서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한테 고마운 일이 아니라 늘 당연한 일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사실상 귀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. 당장 돈 문제가 터지고 회사가 부도나고 뭐 사귀던 사람이 뭐 다른 마음을 먹고 동업자가 배신을 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뜻하지 않게 막 사건 사고가 생기면 이제 그때 수습을 하려고 뭐 사주를 보러 다니고 변호사 상담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, 보통 우리가 신수를 보고 뭐 운세, 월간 운세라든지 일진을 보고 점을 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일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도 항상 또 예의주시하고 또 조심성 있는 분들이기도 하니까 워낙 또 잘 하고 계시겠지만, 개면연은 조금 더 마음이 다칠 수 있는,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 잘 하시고,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계산해서 손실 보는 일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.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신금일간 병진월 설명해봤고요. 개면연 병진월 뭐 또 다음 달 정사월까지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